여기 속력에서 보면 빠져있는 게 있는데 단위가 빠져있어. 단위가 매우 중요한 거죠. 단위는 킬로미터 퍼 아워 거나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이 단위 쓰면 돼. 그럼 앞으로 속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이 단위까지 써줘야 됩니다. 그게 128페이지 아래쪽에 있어요. 단위는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는 건 알지? 시간을 초로 바꾸는 건 알지? 그거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두 개만 쓰는 거예요. 어? 요거 두 개만. 아니 그렇지는 않아. 미터 퍼 아워 해도 돼. 달팽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거리와 시간을 넣으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단위에 맞춰서 앞에 숫자를 바꿔주면 돼. 그래서 128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물체 위치 표현을 할 때 그 기준점, 특정 점이 필요하지? 위치로 보면 기준점, 그리고 거기에서의 방향, 그리고 거기서 거리, 이거를 이제 위치라고 하거든? 그 위치를 이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페이지 보면 129페이지 보면 속력 구하기가 나와 있어.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속력을 예를 들어서 2m/s로 가고 하나는 4m/s로 갔어. 그러면 얘를 평균 속력을 구할 때에는 그냥 두 개를 합쳐서 속력끼리 합쳐서 나누는 게 아니고 평균 속력은 그냥 전체 이동거리, 전체 걸린 시간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그럴까? 그 속력으로 얼마나 갔는지, 얼마나 거리가 갔는지, 얼마나 시간을 갔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 두 가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 시간이 다르고 거리가 다르면 얘를 그냥 얘는 2m/s로 갔고 얘는 4m/s로 갔으니까 3m/s로 하면 안 돼. 왜냐면 100초 동안 2m/s로 갔고 1초 동안 4m/s로 가면 얘 평균으로 하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잖아. 그래서 그때는 그냥 전체 이동거리,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게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 전체 속력을 구할 때에는 전체 거리 그리고 전체 시간을 나눠주면 돼요. 그 이야기야. 평균 속력 구하는 겁니다. 자료 더하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운동 기록으로 보면 여기 운동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사진 또는 그래프로 표현하는데 사진은 어떤 거냐면 그 같은 시간 동안 사진을 찍는 거야. 예를 들어서 1초 만에 한 번씩 찍는 거야. 1초. 그러면 이동하는 게 보이잖아. 근데 그 이동하는 게 어떻게 보이냐면 위에를 지울게요. (1초마다) 찍었다고 하면 1초, 2초, 이때가 3초, 이때가 4초겠죠? 그러면 이 간격이 커지고 있지. 이 간격이 의미하는 거는 속력이래. 그럼 속력이 증가하고 있는 거네. 그치? 이게 일정하다면 1초마다 했을 때 일정하다면 속력이 동일한 거고, 그치? 이게 간격이 커진다면 속력이 증가하는 거지. 그럼 간격이 작아지면 속력은 작아지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 같은 시간 동안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는 실제 이 간격은 속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속력이 커지고 작아지고 이 개념으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는 너무 쉽게 표현이 되어 있어. 그래프 두 개로 되어 있지. 하나는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이렇게 똑같다는 거는 속력이 똑같은 거야. 만약에 속력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지. 그치? 특정 시간에 갑자기 떨어졌네? 그러면 속력이 줄어드는 거야. 왜냐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달라졌잖아. 그리고 만약에 이 그래프에서 거리가 빠듯해지는 거는 멈추는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속력이 증가하는 거지. 이해되죠? 그리고 또 하나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 아까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는 다시 그려볼게. 반듯하다는 거는 이거 멈춤이지. 그런데 속력이 반듯하다는 거는 동일한 속력으로 계속 간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래프 한번 볼까? 129페이지 그래프 보면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보면 일정한 속력으로 가다가 반드시 거리가 이동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정지 상태. 그렇지? 그리고 오른쪽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로 보면 속력이 감소했다가 반듯하게 가면 멈추는 게 아니고 속력이 일정해지고 다시 증가하는 거야. 이 두 그래프의 차이는 알겠지? 그게 이제 속력인지 여기가 거리인지에 따라서 반듯할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속력을 표현할 때 우리가 아까 시간에 따라서 사진 찍는 거 그것과 그래프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130페이지 보자. 등속운동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등속운동은 뭐냐면 아까 여기 밑에 있네. 등속운동 뭐냐면 아까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에서 이렇게 반듯이 가는 거, 속력이 일정한 거, 또는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에서 반듯한 거, 속력이 일정한 거, 속력이 일정한 거 이야기해. 등속운동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어.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나 스키장 리프트 같은 거. 계속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는 거. 그럼 같은 속력으로 이동한다는 거는 거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1초마다) 사진을 찍는다고 한다면 2초, 3초, 4초 같은 길이만큼 이동하겠지? 같은 속력이니까. 그럼 이 간격이 뭐라고 했지? 우리 속력과 같다고 했잖아. 그럼 동일한 속력으로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도 운동 방향에 여기는 0.1초로 되어 있네. 0.1초 동안 4cm씩 이동하는. 그래서 중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중속 운동이 많지 않아. 왜? 선생님이 공을 던질 때 이렇게 던지잖아. 그럼 중속 운동을 못해. 왜 그러지? 중기장. 저항 때문에. 대부분 중속 운동하는 건 어떤 것 때문이냐면 기계 장치들. 기계로 뭔가 이동할 때는 중속 운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항이나 마찰 때문에 공기 저항이나 마찰 때문에 중속 운동하기가 좀 힘들어. 공을 던지거나 공을 치거나 볼을 쏘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중속 운동하지 않습니다. 뭐 기차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 근데 그 기차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가속 운동을 하고 이렇게 속도가 변화가 있거든. 근데 속도 변화 있지 않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마찰이 없을 때 또는 기계 장치일 때 중속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속 운동 그래프가 매우 중요한데 그래프는 그릴 수 있겠지. 생각해봐. 그래프는 다시 한번 여기 그려보면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 그래프야. 그러면 중속이니까 같은 시간 동안 가는데 이동거리는 동일하겠지. 두 번 가면 두 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비례 관계로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돼도 되고요. 이렇게 돼도 돼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동일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속 운동은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는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또 하나 시간에 따라 속력 그래프. 속력은 동일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 이런 그래프를 보면 기울기가 있잖아. 이 기울기는 뭘까? 저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밑변분의 높이지. 그러면 시간분의 뭐야? 거리. 아, 기울기가 뭐야 그러면? 속력이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 여기 A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B. 그러면 A가 기울기가 더 작지. B가 기울기가 더 크지. 그러면 A는 속력이 더 작은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A가 B보다 속력이 더 작습니다. 그럼 이 기울기만 봐도 속력이 빠른지 느린지를 확인할 수 있겠네? 그게 잘 기억이 안 된다면 생각해봐. 시간은 엄청 늘어났는데 거리가 되게 짧아. 되게 느린 거네. 그치? 반대로 보면 시간이 별로 안 됐는데 거리가 엄청 많이 갔네? 그러면 속력이 더 빠른 거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주면 돼요. 뭐 기울기가 시간 대 거리니까 그래서 속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비교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 속력으로 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왜? 여기가 직선이면 중속 운동하는 거니까. 그치? 직선이면 중속 운동하는 거니까 A, B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는 속력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에서 과학자들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자꾸 그래프 가지고 놀고 있어. 좀 노는 거거든? 기울기를 속력으로 해서 이거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 자꾸 이렇게 속는 것 같아.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야. 등소운동이잖아? 네. 그러면 이 밑에 넓이는 여기까지 했어. 면적은 뭘까? 면적이라고 하면 여기 t까지 v니까 t 곱하기 v네? v 곱하기 t는 뭐야? 이동거리. 그래서 면적은 이동거리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그래프에도 적용이 되니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t와 v를 곱하면 어떤 그래프이든 상관없이 이동거리가 나옵니다. 여기도 t에다가 s인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속운동 아닌 거는 어떻게 될까? 이걸 그려볼게요. 이렇게 증가한다고 해보자. 그럼 속도 증가하는 거지. 그치? 그럼 기울기로 보면 여기랑 차이가 나지? 네. 그럼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네. 속도가 속력이 증가하는 거네.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속력이 증가한다고 생각해보자.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증가해요. 이럴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면적은 이동거리예요. 근데 이럴 때는 이 바뀌겠지? 2분의 1이 붙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 공식은 달라지겠지만 면적은 이동거리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쓰진 않았어. 여기도 기울기는 속력입니다. 면적은 이동거리이고요. 그래서 거기 밑에 등속운동 그래프 보자. 130페이지 보면 물체 속력이 일정하므로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비대하는 직선 그래프 형태가 나오고요. 시간 속력 그래프는 나란한 직선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는 거기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이라고 되어 있지. 130페이지.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그래프의 아랫부분 넓이, 그러니까 빗금쳐 있는 부분의 넓이는 v 곱하기 t니까 이거는 t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오겠네요. T2에서 T3까지 이동한 거리는 하면 여기만 면적을 하면 되겠죠?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면
T3까지 처음부터 T3까지 이동한 거리는 하면 여기 전체 여기 이렇게까지를 면적을 재면 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면적은 이동거리야. 이게 공식은 여기 공식도 나와 있긴 한데 공식은 VT만은 아니야. 이렇게 되면 VT는 아니죠. 그렇지? 그래서 면적은 이동거리고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다음 과정 합시다. 무슨 색이 맛있니? 핑크색이 맛있니? 이거 하나 챙겨놔야겠다. 누가 오늘 김도현 아니야? 긴장 같습니다.
자, 우리 등속운동까지 했지? 등속운동 할 때 공식 하나 나왔는데 기억나니? 우리는 T분의 S 이거 하나 나왔잖아. 그렇지? 다른 거 없었어. 등속운동 할 때 이거 다 하나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낙하 운동인데 자유낙하 운동은 어떤 거냐면 조건이 좀 있어. 어떤 조건이냐면 첫 번째 공중에서 물체를 놓았어. 물체를 놨다는 거는 첫 번째는 이걸로 해볼게. 물체를 놨어. 놓으면 처음에는 속도가 있니? 속력이 있니? 없지. 0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놓으면 중력이 떨어지지. 근데 이때 떨어질 때 공기저항은 없다고 가정하는 거야. 이해되니? 공기저항은 없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왜 떨어지지? 왜 떨어지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건데 아까 선생님이 등속운동의 경우를 보면 마찰이 없는 평면에서 이렇게 툭 튕기잖아? 마찰이 없다고 하면 얘는 계속 등속운동을 할 거야. 그치? 마찰이 없다면. 그런데 이럴 때는 선생님이 힘을 한 번만 줬어. 그치? 그럴 땐 등속운동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력은 계속 작용하잖아. 그치? 계속 땡기지. 그래서 속력 변화가 있대. 그러니까 등속운동은 속력 변화 없이 선에 한번 툭 튕기면 만약에 마찰이 없을 때는 이렇게 계속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속력으로 진행하는데 자유낙하 운동의 경우에는 지구가 이 물체를 계속 잡아당기잖아. 힘이 계속 있잖아. 그러니까 속력이 계속 증가하는 거야. 내려가면 내려갔어. 그래서 얘를 여기 공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좀 작았다가 이렇게 너무 심하게 그리긴 했어 선생님이. 네, 이게 1초 0초겠지? 처음에는 0초에서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4초일 때. 그러면 이 간격이 뭐라고 했어 아까? 속력이라고 했잖아. 속력과 같다고 했잖아. 이 간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진짜 그림을 잘 그려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과학자들이 재봤더니 얼마나 차이가 났냐면 이만큼. 1초마다 1초에 9.8 미터 퍼 세크의 속력 차이가 났더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로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0초니까 0이겠지? 1초가 지나면 몇이 되지? 9.8. 여기는 더하기 10. 19.6. 여기는 29.4. 이렇게. 계속 더하기 9.8 미터. 여기도 더하기 9.8 이렇게 1초마다 9.8m/s의 속력이 증가하더라. 근데 이때는 어떨 때? 공기저항이 없을 때야. 공기저항이 있으면 속력 증가가 조금 덜 하겠지. 근데 하지만 속력이 이렇게 증가한다 라고 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번지 점프를 하면
예를 들어 번지 점프의 호주 같은 데는 떨어지는 게 되게 길거든. 길이가 되게 길어. 다리는 되게 높아서 우리나라 같은 되게 짧고 너무 되게 길어. 길다는 거 보면 속력이 훨씬 증가한다는 거야. 처음에는 얼마 안 되지. 1초마다 이걸 더한다고 생각해봐. 금방 지나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카이다이빙을 한다고 하자. 공중에서 이제 떨어져. 그러면 1초마다 얼마씩? 이만큼씩. 1분이면 곱하기 60을 하면 되겠네. 그 정도로 속력이 증가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중력. 그렇지, 중력. 중력이 계속 잡아당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렇게 던질 때는 던지는 건 처음에 힘을 주고 끝났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놓는 거는 지구가 계속 잡아당기니까 속력 증가가 계속 일어나는 거야. 이해되지? 그게 9.8m.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지 않니? 너희 무게 할 때 9.8 곱해주잖아. 그거 좀 연결을 해줄 건데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9.8m/s의 속력이 증가한다 라는 것만 알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속력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 왜 어렵지 않아? 속력은 9.8에다가 몇 초 지났니? 하면 1초 지났어. 그러면 9.8 여기 단위는 이거 쓰고, 그렇지? 어렵지 않지? 그렇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 할 때는 속력은 이거 초야, 초? 몇 초 지났니? 그러면 거기에 9.8을 곱해주면 되지. 여기에 9.8은 9.8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속력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자유낙하 운동은 이렇게 된대.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증가하고 여기를 1초로 보면, 이 단위를 1초로 보면 속력은 여기가 9.8이 증가한 걸로 보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V는 9.8T라는 공식이 나왔어요. 이건 어렵진 않지. 그렇지? 자유낙하 운동할 때는 1초마다 9.8만큼 증가하니까 초 곱하기 9.8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래프에 자꾸 과학자들이 기울기랑 면적이랑 이런 거 자꾸 따지잖아. 이런 그래프에서는 기울기 따지잖아. 기울기 T, V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 기울기는 뭐냐? 라는 거야. 근데 이 기울기를 봤더니 뭐야? 시간 변화야. 근데 속력 변화야. 이더라. 근데 이거를 해봤더니 9.8 시간이 1초가 지날 때는, 이거를 이렇게 보자. 얘는 다 동일하지? 1초가 지날 때에는 얘는 세컨이니까 몇이 증가해? 9.8m 세크가 증가하는 거지. 증가량이니까. 그래서 단위로 보면 9.8m 두 개가 있으니까 세컨 제곱 나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이런 단위가 나오는데
이런 단위를 어디서 쓰냐면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써. 그게 132페이지에 나와. 이 계속 연결되는 거야.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에서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울기를 해봤더니 9.8 m/s 제곱세컨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거였냐면 중력 가속도 상수였어. 이 중력 가속도 상수는 뭐냐면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1초당 속력 변화량이야. 똑같은 이야기지? 그치? 1초당 속력 변화량. 그래서 이 제곱세컨에 대해서 세컨 제곱에 대해서 나오면 아 이거 중력 가속도 상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무게에 들어가 있어. 우리 무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무게는 질량에다가 상수를 곱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9.8 곱하기 질량을 한 거야. 생각해보면 그래서 얘 단위를 n의 단위로 했잖아. 뉴턴 단위로. 왜? 무게는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었으니까.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뭐였어? 1초마다 이만큼의 속력을 증가하는 힘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9.8을 곱해준 거야. 동일해? 우리가 얘 무게가 있잖아. 이건 떨어뜨릴 수 없어. 잘 나가는데. 네, 무게가 있잖아. 이 무게가 있는 이유가 지구가 얘를 얼마만큼 끌어당겨? 이만큼. 1초마다 9.8 m/s 네, 속력이 증가할 수 있게 당기는 거야. 그래서 9.8을 이 질량을 곱해주면 얘의 무게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 무게는 이건 알지?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 m은 질량이야. 질량을 하면 돼. 근데 여기서의 9.8은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아까 여기 기울기에서 나왔던 거, 그 기울기가 뭐라고? 중력 가속도 상수야. 그럼 거기 기울기에는 써 있진 않거든? 거기다 써줘야 돼. 얘가 중력 가속도 상수야. 써 있니? 혹시? 안 써있지. 131페이지 보면 써있지 않지? 거기에 써줘야 돼. 얘가 중력 가속도 상수야. 그래서 얘 단위는 뉴턴으로 합니다. 우리 1학년 때 배웠잖아? 저기 뭐야, 탄성력, 마찰력 뭐 이런 거 할 때 무게랑 탄성력 할 때 뉴턴 단위로 썼잖아. 부력도 뉴턴으로 썼고. 그러면 공기저항이 없을 경우야. 선생님이 떨어지건 강호동이 떨어지건 공기저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똑같은 속도로 떨어져. 왜? 왜 그러지? 어떤 물체건 상관없이 1초마다 얼마씩 증가한다고? 9.8.
속력으로 증가하니까 누구는 상관없이 똑같이 떨어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특정 물체를 하나는 유리구슬이고 하나는 쇠구슬이라고 하자. 하나는 1kg고 하나는 10kg야. 예를 들어서 같은 크기면 얘는 그것도 똑같은 거잖아. 공기저항도 똑같은 거잖아. 그럴 경우에는 똑같이 떨어져. 이해되니? 똑같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 132페이지 보면 물체의 질량과 자유낙하 운동으로 보면 어떤 질량이든 상관없이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릴 경우에는 동시에 지면에 도달한다고 거기 나와 있어요. 이해되죠? 왜? 모든 물체마다 1초마다 이렇게 속력이 증가합니다. 모든 물체. 대신에 우리가 낙하산을 펴는 이유는 공기저항을 크게 해서 속력을 낮추기 위해서잖아. 근데 여기에는 공기저항이 없을 경우야. 있는 게 아니고 없을 경우야. 실제 공기저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기 농구공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떨어지겠지. 공기저항이 더 발생할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공기저항이 없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갈릴레이가 한 실험 한번 읽어볼래? 알고 보면 재미있는 과학? 재밌진 않아. 읽어봤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잘 모르겠지? 설명해 볼게. 첫 번째, 갈릴레이는 얘를 머리로만 생각해 본 거야. 아, 이러면 이럴 거다라고 생각한 거야. 가상 실험이야. 가의 경우에는 A, B를 실로 연결해놨어. 그리고 나의 경우에는 B만 있어. 만약에 가의 경우로 보자. 가의 경우 A랑 B를 연결해놨는데 무거운 B가 먼저 떨어지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생각한 거야. 응? 이게 움직여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만약에 A랑 B를 실로 연결했으니까 얘네 같은 물체라고 가정한다면 B보다 A, B 실로 연결한 게 더 무겁잖아. 그렇지? 그러면 A, B 연결한 게 더 무거우니까 A, B 연결한 게 B보다 더 빨리 떨어져. 그럼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지? 실이 어떻게 연결된 게 같은 물체로 볼 수도 있고 다른 물체로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실제 이거는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된 거고, 그래서 모두가 그냥 같이 떨어진다로 정리가 된 거야. 이해되지?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어렵지 않은 거고 중요하진 않은 거야. 이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중력 가속도 상수까지 했어. 이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 운동은 실제 등 가속도 운동이야. 그래서 가속이 동일하게 등 가속돼서 운동한다. 등 가속도 운동인데 그거는 나중에 배울까요? 그럼 그때. 근데 자유낙하 운동은 어쨌든 일정한 속력이 1초마다 증가한다. 이거잖아. 자, 여기까지 진행하면 되고, 거기 133페이지 한번 볼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134페이지 보면
그래프를 이제 해석을 할 때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여기는 시간이고요. 여기는 이동거리네요. 그러면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면 이동거리가 이렇게 되면 속력이 없는 거잖아. 이동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서 이 구간은 정지네요. 이동하지 않았잖아. 그치? 그리고 다시 이동하는 거고, 여기는 등속, 여기도 등속 운동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 기울기는 뭐라고 했지? 기울기는 T분의 S니까 얘는 V네. 속력이네요. 그래서 속력을 구하려면 기울기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울기는 속력이고, 그래서 속력을 이렇게 구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정지한 상태. 근데 이거를 얘를 그대로 T에 따른 V의 그래프로 그리면요, 여기가 기울기가 좀 더 나왔나봐. 아니구나. 여기가 15m/s, 여기가 10m/s로 나왔대. 그러면 15, 0, 10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시간에 따른 속력이니까 얘는 등속 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등속 운동으로 그리고요. 여기 0이니까 안 그려도 돼. 그리고 10, 여기가 15, 10.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의 넓이는 뭐라고 했지? 이 넓이는 뭐지? 얘는 VT니까 이동거리입니다. 이게 다 한 거죠? 그거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134페이지 봅시다. 134페이지 보면 등속 운동을 정리를 해놨네. 그래프도 한번 보고요. 그래프 동일하게 우리 이야기했었죠.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시간 속력 그래프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자연학화가 나와 있겠네요. 135페이지 봅시다. 135페이지 보면 자연학화도 나와 있는데, 자연학화는 아까 선생님이 잠깐 그리긴 했는데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거든. 왜? 가면 갈수록 증가하니까. 그래서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는 이 그래프이고요.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뒤에 관성과 물체운동은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일과 에너지 봅시다. 144페이지. 144페이지. 자, 일과 에너지 보면 일단은 과학에서의 일은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하는 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얘를 들었잖아. 이거 힘이 들지. 그리고 일을 하는 거잖아. 왜냐면 이거를 움직인다. 이렇게. 그렇지? 이거 일하는 거 아니니? 그렇지? 근데 과학에서는 일이 안 돼. 어이없잖아. 왜?
왜 그런지 보자. 왜 그러냐면 일단 물체에 힘이 작용해야 돼. 힘 작용했는데 다리로 위로 들었잖아. 그치? 힘 작용했는데 어디서 실격이 됐냐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된대. 근데 이걸 이렇게 들었지만 위로 들었지만 이동을 어떻게 했어?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일이 아니야. 네? 일한 게 아니야. 과학에서 일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어떻게 일이냐면 힘 준 거랑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지. 힘 준 거랑 이게 일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과학에서의 일은 힘이 작용하긴 했지만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해야 돼. 조금 골치 아프지? 그래서 일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돼서 일의 공식으로 보면 자, 힘이 작용해야 되지. 힘 그리고 이동해야 돼서 이동거리로 곱해줍니다. 그래서 일을 힘과 이동거리로 표현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일을 워크라고 하거든? 거기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일은 왜 W인지 그리고 이동거리는 왜 S인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거기 보면 일은 W, 힘은 F, 이동거리는 S입니다. 그래서 W는 FS예요. 잘 생각해줘. 일은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잖아. 힘을 주고 얼만큼 이동했는지로 일을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동거리에 따른 힘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됐다는 거는 동일하게 힘을 줬다는 거지. 응? 이럴 때 여기에 넓이가 1이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왜냐면 S 곱하기 F가 W잖아. 그래서 넓이가 1이라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힘을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 그렇지? S이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 그치? 왜? 힘을 좀 주다가 다른 친구들이 힘을 주니까 좀 힘을 뺀 거야. 이렇게. 그래도 마찬가지로 넓이가 1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넓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문제를 내려고 넓이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일로 보면 우리가 물체에 힘을 가하고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그 일을 W는 FS라는 공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래프까지 표현했어요. 그래프는 145페이지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일을 줄로 나타내잖아. 이 줄은 어떤 의미냐면 1N의 힘으로 줘서 1m를 이동할 때 1줄이래. 잠깐만,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 힘을 주고 이동거리라고 하면
이거 무겁고 가볍고 따라서 좀 달라지잖아. 그치? 그런데 저 힘에 이 힘에 뉴턴 단위니까 무게가 포함돼. 이해되지? 무게가 포함돼 있어. 자, 그리고 일을 안 한 경우, 0인 경우를 보면 여기 145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물체에 작용한 힘이 0일 때로 보면 물체가 이동하더라도 힘을 주지 않을 경우, 얘를 그냥 이렇게 밀었는데 살짝 일단은 얘가 밀렸어. 이렇게 밀려나가서 여기가 미끄러워서 이렇게 밀려나갔어. 이럴 때는 일이 아니야. 왜? 내가 힘을 준 게 아니니까. 두 번째, 물체 이동거리가 0일 때 내가 들고만 있어. 그러면 이동하지 않는 거잖아. 이거는 일이 아니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 그래서 얼음판에서 미끄러질 때는 1번에 해당하는 거고, 엽기를 들고 서 있는 경우에는 2번에 해당하는 거고, 3번은 상자를 들고 걸어갈 때. 드는 힘과 걸어가는 거는 수직 방향이잖아. 그래서 세 개 다 모두 한 일이 0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일은 힘이 작용하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지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146페이지 봅시다. 146페이지 보면 일과 에너지가 나와 있는데, 에너지는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걸 에너지라고 해. 에너지도 동일하게 줄 단위. 그래서 에너지 종류를 한번 볼까? 에너지 종류를 보면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화학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지.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물체가 일을 할 수 있어. 운동하는 물체가 선생님 이걸 만약에 던지잖아. 그러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던지면 머리가 힘을 받고 이동하지. 그치? 그치? 던지면 운동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잖아. 운동 에너지. 그리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선생님 얘를 떨어뜨려. 얘를 떨어뜨리면 못이 이렇게 가고 해보자. 얘를 떨어뜨리면 얘를 이렇게 받게 되잖아. 그치? 그럴 경우에는 동일하게 일을 하는 거지. 방향에 따라 힘을 주고 이동할 수 있는. 그리고 전기 에너지도 마찬가지야. 전기 에너지도 이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화학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에너지라는 표현은 우리가 과학에서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봐야 돼. 그 일이 뭐라고? 힘을 주고 이동할 수 있는 게 일이야. 그래서 에너지는 동일하게 줄로 사용된다. 그러면 일과 에너지의 관계는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에너지는 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1이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보자. 선생님이 에너지가 1로 전환 가능한 거는 설명해 줬잖아. 선생님이 던지면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잖아. 그치? 물체에 힘을 주고 얘를 이동시킬 수 있잖아. 그게 1이라고 했잖아. 근데 1이 에너지로 어떻게 전환되지? 예를 들어서 보면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선생님이 얘를 들어 올렸어. 그러면 힘을 주고 위로 이동했지. 이거 1이지? 그러면 얘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잖아. 같이. 얘를 떨어뜨리면 떨어질 수 있는 힘을 가지잖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잖아. 그래서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또는 운동 에너지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이거를 볼링공을 이렇게 밀었어. 힘을 주고 이동거리만큼 밀었어.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지. 운동하지. 전기 에너지나 화학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과 에너지는 1이 에너지로 또는 에너지가 1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거기 3번에 146페이지에 3번에 보면 1이 에너지로 전환될 때 또는 에너지가 1로 전환될 때로 보면 전지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 자동차에 움직이는 1로 전환되는 거고요. 자동차에 일을 한 화학 에너지가 감소하고 거기에 따라 일을 받은 자동차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됩니다. 이렇게 화학 에너지가 변환돼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147페이지 보자. 147페이지 보면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에너지 중에 두 가지를 할 건데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할 거야.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할 건데 이 위치 에너지는 어떤 거냐면 높은 곳에 있는 게 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지. 왜? 왜 그러지? 높은 곳에 있는 게 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지. 맞아? 어? 너희 그 캔만 같은 경우 아파트에서 벽돌이 떨어져서 잠깐 모르는구나. 아파트 위에서 벽돌이 떨어지면 사람 맞으면 죽거든.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죽지 않잖아. 그럼 위치 에너지가 차이가 있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높아져.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아져. 그러니까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얘는 일을 할 수 있지.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지.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거기에 써 있는 것처럼 땅에 떨어져서 말쪽을 받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물체가 높은 곳에 있을수록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 위치 에너지는 전환이 되는데 이렇게 두 개로 전환이 될 수 있어. 첫 번째, 선생님이 일을 했다고 했잖아. 위로 들어올리는 일을 했다고 했잖아.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중력에 대해서 일을 이렇게 했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 올렸지. 힘을 주고 들어 올렸잖아. 그 힘이 무게만큼의 힘을 주고 높이만큼 들어 올린 거지. 그래서 원래 여기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만큼 들어 올렸어. (3m라고) 하자. 3m가 지나 3m라고 하자. 3m만 올렸어. 그러면 얘가
1kg짜리 3m 올렸으면 1kg의 무게는 9.8 뉴턴이잖아. 응? 9.8 뉴턴을 3m만큼 올린 게 이게 뭐라고? 1이라고.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올렸잖아. 1은 힘과 S잖아? 위로 올렸지? 9.8 뉴턴 1kg을 3m만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린 물체는 예를 들어서 보자. 1kg 이렇게 3m만큼 올렸으면 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얘는 2를 한 거지만 여기 있는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잖아.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지? 그 에너지도 동일하게 선생님이 일한 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대. 동일하게. 그래서 그거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얘도 동일하게 9.8 뉴턴 곱하기 3m 이렇게 두 개가 동일하대. 왜 동일할까? 선생님이 중력에 대해서 이만큼의 힘으로 줬으면 얘가 떨어질 때도 그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동일하대. 그래서 공식으로 보면 FS는 W고 위치 에너지는 그런데 얘랑 같지? 맞아? 이동거리랑 높이랑 같잖아. 그 F가 9.8m. M은 질량이야. M은 질량이야. 그러니까 이거 다시 정리해 줄게. 중력에 대해 한 일은 위치 에너지랑 같대. 응? 그런데 이 중력에 대한 한 일은 우리가 공식으로 쓰면 FS라고 쓰잖아. 얘를 W라고 표현하고요. 그런데 이 위치 에너지의 공식은 이 위치 에너지는 9.8 mH래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올렸을 때 한 일은 이 F는 9.8 m이고요. 곱하기 S 얘가 높이예요. 근데 왜 뭐지? F가 9.8m. F가 생각해봐. 내가 얘를 들어 올릴 때 무게만큼 들어 올리는 거잖아. 무게를 견뎌서 들어 올리는 거잖아. 그 무게가 뭐야? 중력이 당기는 힘만큼. 맞아? 그래서 9.8m이야. 그 중량 그게 9.8m. 얘가 무게야, 무게. 무게. 그거 들고 있는 거에. 무게. 그럼 얘도 무게지. 그리고 이 S는 높이고 H도 높이잖아. 그래서 얘가 두 개가 같다는 거야. 대신 시점이 좀 달라.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릴 때가 이거이고요. 올라가 있을 때가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볼까? 선생님이 반대로는 안 되겠구나.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올려놓고 가만히 놔두면 얘가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이 그대로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거야. 다시 정리해볼게. 선생님이 의자를 떨어뜨리려고 들어 올렸어. 저 밑에서 들어 올렸다고 이야기하자. 들어 올렸어. 근데 이 들어 올린 힘만큼 얘가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치? 얘를 떨어뜨리면 엄청 세게 떨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린 만큼의 일만큼 얘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어. 이해되니?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랑 선생님이 들어올린 일과 동일하네. 근데 이렇게 들어올린 일은 어떤 공식이냐면 힘. 그러니까 선생님 들어올린 힘은 얘 무게를 버티는 거잖아. 얘 무게. 그리고 들어올린 거리 이만큼. 그런데 얘의 위치 에너지는 이만큼의 거리만큼 무게가 이만큼의 거리만큼 떨어지는 힘이 있는 거잖아. 그게 위치 에너지야. 그래서 두 개가 들고 가니까 힘들다. 두 개가 똑같다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면 선생님이 두 번에 걸쳐서 이만큼 올렸어. 그러면 첫 번째 한 일과 두 번째 한 일이 있지? 그럼 이 위치 에너지는 이것과 이거를 합한 거랑 같대. 왜? 내가 이만큼 일을 해서 올린 거니까. 여기 위치 에너지까지 이해되나요? 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정리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까지 했으면 운동 에너지가 또 난감해. 자, 위치 에너지는 어쨌든 내가 한 일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 내가 이렇게 한 일과 얘가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그 에너지가 내가 올린 힘과 일과 똑같대. 근데 이 위치 에너지는 다시 공식으로 풀면 9.8을 질량입니다. 높이고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뭐랑? 질량에 비례한대. 생각해봐. 무거운 게 위에 있어. 더 큰 힘을 주겠지. 이거는 아까 떨어지는 속도랑 다른 거야. 더 큰 힘을 주겠지. 그렇지? 생각해봐. 볼펜이 이렇게 떨어져도 안 아프잖아. 근데 좀만 무거워도 아프잖아.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관계 있습니다. 두 번째,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높은 곳에 떨어지면 왜? 얘 속도 차이가 나잖아. 속력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이 두 개의 질량과 높이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질량, 위치 에너지, 높이, 위치 에너지. 이해되죠? 그게 거기 148페이지에 표현되어 있어. 무거운 물체일수록 질량이 클수록 위치 에너지가 더 커지고요. 높이가 높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이 위치에 있는 얘가 위치 에너지지? 6.8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떨어뜨렸어. 그럼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지?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 감소하잖아. 그러지 않니?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잖아. 얘가 떨어져서 여기까지 내려가면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잖아. 그치? 여기가 2분의 1 h라고 하면 반으로 감소하잖아. 그럼 반은 어디 갔지? 그 에너지 중에? 이게 운동 에너지로 바뀐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위치 에너지가 여기 끝에 가면 여기 있다고 가정해보자. 여기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는 0이 되지. 응? 그치?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거든? 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v 제곱 얘가 최고가 돼.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랑 이 위치 에너지랑 값이 같대요. 왜 그럴까? 아까 생각해봐. 선생님이 얘를 들어올릴 때 그 에너지 값과 일의 값과 얘가 위치 에너지랑 같다고 했잖아. 그럼 얘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잖아. 그럼 그 운동 에너지 최대로 되는 그 값과 이 위치 에너지 값과 동일하대.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래서 이 두 개가 자유롭게 변환되고 위치 에너지가 나중에 운동 에너지로도 변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일과 운동 에너지 관계로 보면 일과 운동 에너지가 변환되기도 하지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도 변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이 운동 에너지가 일로 변환되는 거 설명해 줄게요. 일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물체를 밀었어. F의 힘으로 S만큼 밀었어. 그럴 경우 얘가 마찰이 없을 경우 계속 진행하겠지?
운동하겠지? 그래서 W는 Fs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M V 나중 V 처음 의 제곱만큼으로 변환된대.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는 1이 뭘로 변한대? 운동 에너지. 반대의 경우는 수레가 와서 얘를 밀었어.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의 운동 에너지가 fs로 변환될 수 있어요. 이 두 개가 1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예요. (4번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거거든. 4번 보자. 중력의 한 일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로 보면 중력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잖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변환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제동거리로 보면 운동 에너지잖아. 그래서 질량과 관계가 있고 속도의 제곱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 두 가지가 가장 좀 핵심일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얘를 들어올리는 힘 그리고 얼마만큼 들어올렸는지에 따라서 에너지가 결정되니까 이렇게 9,800 곱하기 m이 얘는 무게잖아. 무게에다가 높이를 얼마만큼 높이를 한 게 그게 위치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운동 에너지로 봤을 때에는 1줄이 1km를 1m/s 정도로 했을 때 제곱했을 때 그때 2분의 1줄 나왔다고 했잖아. 그래서 2분의 1을 하고 m과 v제곱을 곱했을 때가 운동 에너지. 그래서 외워줘야 되는 거는 이 운동 에너지와 이 위치 에너지는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이해되나요? 선생님 왜 여기까지 했냐면 선생님이 다음 주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다시 할 거야. 한번 읽어봐줘. 한번 읽어봐줘. 다시 한번 할 거야. 그리고 숙제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 (143페이지)까지 해오세요. 그리고 평균 보고서 다음 주에 간단하게 지구와 관련해서 문제 풀고 일과 에너지 다시 하고 그 다음 단은 넘어갈 겁니다.